자, 우리 오늘은 집합의 연산 이 부분 한번 볼 건데, 집합의 연산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볼 거냐면 그 드모르간 법칙 그리고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에 대해서 한번 봐볼 거야. 자, 일단 먼저 여기 이 부분 보시면 그 쌤이 그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우리 필기는 다 해놨고, 우리 선주도 이거를 이제 반드시 보고 화요일에 오시면 된다. 우리 화요일에는 오늘 결석자가 있어서 아픈 친구도 있어서 우리 집합 백지 테스트를 아직 안 봤어. 그래서 우리 집합 백지 테스트까지도 볼 거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 집합 ABC가 있어. 근데 집합 ABC가 있는데 집합 ABC에서 어떻게 보면 그 지난 시간에는 A와 B 이렇게 집합 두 개가 있을 때 이 집합 두 개의 관계를 봤는데 우리는 오늘은 뭘 볼 거냐면 집합 세 개가 있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돼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 자, 먼저 봐봐. 집합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이렇게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지. 근데 교환 법칙이란 건 뭐냐면 순서를 바꿨을 때 이 집합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을 보는 거고, 교환 법칙은 뭐냐, A랑 B를 합했어. 근데 이 순서를 바꿔서 A랑 B를 합친 거랑 B랑 A를 합친 거 봐봐. 벤다이그램으로 봐보면 A랑 B를 합친 거랑 B랑 A를 합친 거 이 순서를 바꾼다 그래서 그 결과값이 달라질까? 절대 달라지지 않죠. 또 A랑 B라는 놈의 그 교집합 공통인 영역과 B와 A의 이 공통인 영역을 합친다고 해서 그 결과값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결합 법칙이 있는데 결합 법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A랑 B를 합치고 C라는 놈을 합친 거, 그리고 B랑 C를 합친 다음에 A라는 놈을 합친 거, 이 결과값이 달라진다? 절대 달라지지 않는다. 왜? 예를 들면 A라는 놈이 1과 2 이렇게 있죠. B라는 놈이 3과 4야. C라는 놈이 5와 6이라고 했을 때 A와 B를 먼저 합치면 1, 2, 3, 4가 되잖아. 거기에다 5와 6을 더한다고 하면 1, 2, 3, 4, 5, 6이 되는데 B랑 C를 먼저 합쳤을 때 3, 4, 5, 6에다 A의 원소인 1, 2를 더한다고 해서 즉 1, 2, 3, 4, 5, 6이 바뀐다 안 바뀐다? 1, 2, 3, 4, 5, 6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됐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번째가 A랑 B를 교집합을 구했단 말이야. 그럼 A와 B를 교집합한 다음에 C를 교집합한 거랑 B와 C를 교집합한 다음에 A를 교집합한 거랑 같을까 다를까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교집합이란 이유 집합 자체가, 이 연산 자체가 뭐야? 공통인 부분을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공통 부분을 구하는 거다 보니 공통으로 다 속하는 원소를 우리가 다 모으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무슨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선주야, 우리 이거 그 필기 노트 여기 집합 부분 그동안 했던 것도 다 해서 쌤이 올려놓을 테니까 혹시 영상을 보다가 놓쳐서 못 쓰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 필기 노트 참고해서 보시면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분배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이 분배 법칙이 뭐냐면, 분배 법칙 같은 건 그런 거야. 우리가 다항식이 연산해서 A, B, AC 이걸 더했잖아. 이걸 이렇게 더했는데 집합에서도 사실 그 곱셈의 분배 법칙과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비슷하게 작용은 하는 거지. 여기 봐봐. B와 C가 합해져 있고 거기에 A의 교집합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잘 보셔. B와 C가 이렇게 합해져 있어. B와 C가 이렇게 합해져 있고
A가 이렇게 교집합인 상황이면 어떻게 얘를 분배 한번 해볼 수 있다. 얘 합집합을 기준으로 A 교집합 B 합집합 A 교집합 C 이렇게 하게 되면 봐봐요. B와 C를 합했어. 그 다음에 A와 교집합을 구했대. 그럼 여기 지금 이 하트 모양 튤립 모양인 거 보여? 선주야? 보이죠? 다른 친구들도 다 보이죠? 근데 얘를 만약에 각각 먼저 하겠다는 거지. A랑 B라는 놈의 교집합을 구하면 노란색 부분이 되죠. 그리고 A와 C의 교집합을 구한다고 하면 이 초록색 부분이 되죠. 근데 이 노란색 부분과 초록색 부분을 합치니까 어떤 부분이 된다? 튤립 모양이 되는 거 이해돼요? 그래서 합집합을 기준으로 A 교집합 B, A 교집합 C가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다. 됐습니까? 또 이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A 합집합 B 교집합 C면 교집합 얘를 뒤에 있는 걸 기준으로 A 합집합 B 그리고 교집합 A 합집합 C 이렇게 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똑같이 볼게. A라는 놈이 있다. B라는 놈이 있고 이렇게 C라는 놈이 있었을 때 A와 B를 합쳤어. 봐봐. A와 B를 합쳤어. 이렇게 빨간색 부분. 그리고 A와 C를 합쳤어. 노란색 부분의 교집합은 당연히 어떤 부분이다? 맞아요? 이런 부분인 거 보이니? 됐습니까? 돼요. B와 교집합의 C와 A를 다 합치면 이런 부분인 거 보여? 이거 뭐야? 사과 꼬다리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부분인 걸 보면 A와 B를 다시 한번 합쳤어. 또 A와 C를 합쳤어. 그럼 그거의 공통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당연히 이런 사과 꼬다리인 부분, 이 부분 보일까요? 됐죠? 그래서 얘까지도 우리가 다뤄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드모르간 법칙 이 부분을 볼 건데 드모르간 법칙 이 부분은 어떻게 볼 거냐면 쌤이 이거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줄게. 됐죠? 이 드모르간 법칙은 뭐냐면 언제 쓰는 거냐면 그런 거지. 전체 집합 U라는 이 집합 안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당연히 A랑 B라는 집합이 어떻게 교집합인 이 일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했을 때 보는 건데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야? 지금 보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얘 이 부분을 전체를 제외한 이 부분만을 보는 건 거 이해돼? 그럼 내가 이 파란색 부분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어떻게 볼 거냐면 얘를 봐봐. 얘가 얘와 같은지를 일단 봐야 되는데 A의 여집합이 뭐야? 이 빨간색 부분인 거 맞아? B의 여집합이 뭐야? 이 보라색 부분인 거 맞을까? 그럼 다 동시에 칠해져 있는 것들을 보면 지금 어때? 이 부분인 거 느껴지니? 얘랑 같았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얘를 뭐만 알아두시면 되냐면 드모르간 법칙은 그냥 되게 쉽게 말해서 합집합을 뭐로 바꿔? 교집합으로 바꾸고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바꾸고 원래 있던 거에 이 C라는 놈이 마치 지수법칙처럼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A가 뭐가 돼? A의 여집합, B가 B의 여집합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선주 어떻게 될까? 봐봐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한다고 하면 얘는 A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는 것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지. 얘랑 똑같이. 오케이. 이 부분까지도 볼 수 있고 쌤이 그럼 그 이
밑에 이 부분 증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선주야, 이게 지금 선주가 듣고 있는 이 부분은 실제로 그 집합에 대한 건데 개념은 되게 적고, 그리고 문제풀이 위주로 또 갈 거라 문제를 풀어오신 다음에 아마 161쪽까지가 스텝 1일 텐데 161쪽까지 풀어오신 다음에 가지고 오시면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위주로 이제 갈 거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막 개념 같은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오답 노트와 RPM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 영상 길이는 되게 길지 않을 거라는 거 미리 얘기해 줄 테니까 이 개념 부분만 잘 보고 오시고, 집합에 대한 정작 질문은 언제 하겠다? 우리 화요일에 우리 12시 40분부터 수업할 때 그때 다 받아주겠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 A교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이걸 한다고 하면, 자, 잘 따라와봐. 드모르간 법칙을 활용해서 먼저 괄호를 먼저 풀면 얘가 똑같이 어떻게 된다 했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지? 그럼 얘가 뭐가 됐어? A가 A의 여집합이 됐지. 잘 안 보이니까. A가 A의 여집합이 됐고, 합집합을 뭐로? 교집합으로, B의 여집합으로 이렇게 쓰셨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괄호를 풀지 않고 놔둔 다음에 뭐 A 교집합 얘를 앞으로 붙이면 우리 앞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분배 법칙, 뭐를 기준으로? 요놈아를 기준으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썼다고 하면 A 교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맞아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잼은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분배 법칙을 쓰기 전에 어떤 걸 먼저 하겠다? 우리 아까 배웠던 그 결합 법칙 이해돼? 결합 법칙으로 하면 조금 더 빨리 보실 수 있어서 얘는 우리가 결합 법칙을 한번 쓸 건데, 결합 법칙을 쓰면 뭐가 되냐면 묶는 순서를 바꿔버리는 거니까 A와 A, 얘가 다 교집합으로 연결돼 있잖아. A 교집합, B 교집합, C는 얘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 얘 뒤에를 먼저 하거나 결과값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A 교집합, A 여집합을 먼저 하게 되면 뭐가 됐어? A와 A가 아닌 놈의 교집합이 있냐고. 당연히 어떻다? A와 A가 아닌 놈의 교집합은 당연히 어떻다? 없는 거니까 이렇게 공집합이 돼주고, 공집합과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없는 놈이랑 당연히 B가 아닌 놈을 교집합하면 당연히 공집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유한집합의 바로 본 게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볼 건데, 이게 되게 웃긴 거야. 봐봐요. 쌤이 그 예시를 들어줄게요. 봐봐 선주야, 우리는 뭐가 궁금했냐면 A에 있는 원소의 개수와 B에 있는 원소의 개수에 주목을 하고 싶은 거지. A에 만약에 원소가 1, 2가 있고 B에 원소가 5, 6이 있고 교집합으로 3개가 있었다고 하면 봐봐. A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몇 개지? 1, 2, 3으로 3개지. B의 원소의 개수는 3, 5, 6으로 3개잖아. 근데 이게 공통인 거의 원소의 개수. 원소가 뭐야? 공통인 원소는 A교 B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가 뭐야? 하나, 즉 3으로 같은 거 지금 볼 수 있지. 아, 근데 실제로 A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따지면 얘는 몇 개야? 총 1, 2, 3, 5, 6으로 총 몇 개다? 5개인데, 만약에 NA와 NB를 더하게 되면 몇 개가 됐다? 6개가 됐다. 그럼 실제 개수 5개인데 6개에서 왜 개수가 다르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잘 보면 A 안에도 3이 들어있고 B 안에도 3이 들어있잖아. 그럼 A와 B 안에 몇 개씩 들어있어? 3이 2번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그 공통인 부분을 한 번을 빼줌으로써 나는 3을 한 번만 더 할 거예요, 얘를 보고 싶어서 이런 식을 작성해 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더하면 6개인데 실제 A와 B의 합집합한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다? 5개잖아. 6개에서 어떻게 5개를 만들 수 있냐? 그 교집합인 이 부분 몇 개? 3이 2번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해서 들어간 3을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건 얘까지만 하면 얘들아 우리 되게 쉽게 그냥 끝날 수 있는데 봐봐요. A 합 B 합 C라고 하면 A 합 B 합 C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보세요. A랑 B 합 C를 하면 이 A의 원소, B의 원소, C의 원소의 개수가 들어가는데 누가 봐도 우리 여기 이 부분이 중복해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왜? A와 B를 더하게 되면 이 부분이 두 번 중복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 빼줬어. B와 C의 중복 부분인 이 부분을 빼주고 A와 C의 중복 부분인 어떤 부분? 이 부분을 다 빼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 봐도 더해줬으니까 한 번 빼주는 건 되는데 뭘 한 번 더 하셔야 되냐? 이 세 개의 공통인 영역 부분이 세 번 빠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공교롭게 세 번 빠지다 보니까 몇 번 원래 한 번은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한다? 얘를 더하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까? 됐죠? 한마디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빠졌는데 맞아요. 두 번 빼준다고 하면 이 부분이 빠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세 번 빼줬기 때문에 얘가 한 번을 꼭 반드시 더해줘야 된다.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보자. 봐봐 얘들아. 전체 집합이 있어. 전체 집합 안에는 A라는 집합이 있어. A가 아닌 거의 개수를 묻는다고 하면 당연히 뭐야? 전체 집합에서 뭘 빼면 돼? A의 개수를 빼면 A가 아닌 거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또 A 차집합 B 어떤 부분이야? 이 부분의 개수를 묻는다고 하면 A라는 노마에서 뭐를 빼시면 된다? 이 부분 교집합인 부분을 빼주시면 뭐가 됐다? A 차집합 B 여기 사과 한입 베어문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보인다는 거지. 또 다시 또 보면 얘를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떻게도 볼 수 있어? A랑 B라는 놈을 다 합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 있죠? B라는 놈을 온전하게 빼줘버리면 어떻게 된다? 지금 이 똑같이 이 애플 모양이 남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됐죠? 우리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너네들은 지금부터 161쪽까지 풀 건데 풀면서 이 질문 같은 것도 이제 해결을 하고 실제로 그 숙제 검사랑 이런 부분까지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